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바보 중 바보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펼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제가 오늘 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미래는 통일이다. 통일해야 한민족의 무한 가치가 이루어진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석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시는 훌륭하신 성직자 여러분의 그 성원에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보인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 국회, 사회단체, 동기단체 등에서 많은 특강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종교인이 맘모으지 않으면 통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해서 작은 대한민국이지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원대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큰 기쁨을 여러 성직자님과 같이 나누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특강은 남보다 많이 알고 잘나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직자님 앞에 제가 생각을 진솔하게 펼쳐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아볼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논문 중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한 논문 중 수천 점 됩니다만 몇 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고 당위성인 것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하리라 라고 저는 심주어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제 소견을 보고 드릴 터이니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 용서해 주셔도 되고 귀 막으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통일의 일반론과 정책이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통일의 전망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고찰해야 됩니다. 물론 통일은 대가 없이 준비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국가와 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이 교회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도 국민도 나도 모두를 잃고, 다수의 국민이 국가를 믿고 통일을 원하면 통일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를 그동안 바로 세울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실행한다면 통일할 수 있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오신 여러 애국자님들의 큰 노고와 업적에 정중히 거듭거듭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금의 국내 현실을 살펴봅시다.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곧 이루어져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지하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 핵 프로그램, 핵 과학자 모든 것을 전부 퇴출하더라도 사상이 전환되지 않는 한 통일이 될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구상에는 크게 전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전쟁, 그 다음에 사상전쟁, 지역경쟁, 또 나아가서 민족전쟁, 하나도 못해서 기후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은 통일은 좀 어렵더라도 일정 물적 교류 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봅시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로 저는 배웠습니다. 그동안 931번의 일침이 일어났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전쟁의 순환을 겪으면서도 이를 지켜냈던 힘의 원천은 민족혼에 기인한 것이었고, 이러한 탁월한 민족혼의 특의 사상은 이미 5,000년 전부터 군주백성, 장수우병 등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박애정신 등으로 똘똘 뭉쳐서 그 수많은 외침을 막아내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60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 3번의 큰 전쟁은 5,000년 역사를 있었던 모든 전쟁의 크기보다 절대 작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를 아는가? 알고 계십니까? 둘째,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1948년 남한에서는 8월 15일, 북한에서는 9월 9일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유를 아는가?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전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분단국가라는 좋지 않은 이 계급당을 달고 달았는데 세계에서 이 계급당을 다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가?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으면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역사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한 국가를 만들고 다수의 국민이 국가를 믿고 신뢰하게 만들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몇 점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중앙중심 정책을 현장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소수가 일했던 일자리가 없었던 이러한 상황을 다수 국민이 국정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현장 경제를 이들이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려내면 국가는 크게 발전합니다.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다수 국민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인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에 숨어있는 우수한 재능들을 찾고 찾아서 재능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면 아주 강한 국가를 만들고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치맛바람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 세금은 반탁 나버렸습니다. 인재는 못 키웠습니다. 봅시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 있죠.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수는 인구수도 5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노벨 평화상 3분의 2를 차지한 164명이나 됩니다. 쪽발이 일본도 25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몇 명입니까? 교육의 문제죠.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와 영이 바로 서야 하고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과 성도와 신도 이러한 영이 바로 서야 선생과 제자 또 목사와 신도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 신앙혁명, 교육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키운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인재 양성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국사 중 대사인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아까 20분 어쩌고 했어. 저는 5시간, 10시간 정도로 해야 풀어낼 수 있는데 짧게 하기 때문에 쑥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숨은 재능과 끼를 조기에 찾아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면은 할 수 있는 재능 맞춤형 교육을 실행한다면 교육 효과는 크게 향상되고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통일은 바로 열릴 것입니다. 이래서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가치인 것입니다. 통일하면 남한이 5,200, 북한이 한 2,500만 됩니다.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가치인 것입니다. 남북한이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유엔과 국가는 같이 상생관계를 논할 수 있는 장소 싱크탱크를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 설치 운영하게 만든다면 같이 만나서 상생관계를 공생관계로 만들어내면 더 쉽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죠. 총리가 있죠. 장관이 있죠. 다 누구 신부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것을 국민이 감사원정 하나를 직접 선출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바로 잡으면 이 나라 국민이 낸 세금 반탕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쓸 때 국가는 크게 발전합니다. 1인당 빚이 2천억 정도 돼요. 1,700만 원. 모두 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왜냐? 국가정책연구원이 없어요.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올 때 정책연구원이 있어 일관되게 집행했어야 하거든요. 우리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저는 좀 연구했습니다. 모든 불경, 유경 다 봤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좋냐? 한 2천여 명, 1,600, 700명 이러한 훌륭한 제자들이 삶의 역사를 순서에 따라서 그 기록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다른 불경, 다른 어떤 경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성경에 전부 기록했으니까 행동하라, 실천하라 하면서 선포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정선언과 평화선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인정하자 단일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적당히 선언해보면 남북한 두 나라로 갈라오는 선언식이 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장 큰 수혜국은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수혜국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발전 누가 70% 내라, 30%는 중국이, 러시아, 일본 너희들이 10%씩 부담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남북 통일, 한반도 통일을 뭘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중국, 러시아 때려잡는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몇 개 나라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거 지도자들 아셔야죠. 몇 개 나라입니까? 말씀드리죠. 12개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만 킬로가 됩니다. 국경선이. 포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황해도와 북한 간에는 1300km로 돼서 포위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바로 공공기지를 하면 미국에서 공수할 것 없이 해외에서 운반할 것 없이 막바로 기지를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 군사 비용 모든 걸 전략하면서 그를 때려잡을 수 있는 이 한반도는 북침 항모 전단이 될 것이고 막바로 공격할 수 있는 기갑군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통일한다면 한반도를 너희들이 통일시켜서 첫째 목적이 뭐냐? 그네들이 생산하는 모든 공산품, 전술, 무기, 가장 많은 유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국가를 만들면 천혜적인, 천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그네들이 수혜국이 더 많으니까 자꾸 시계를 발사하니까 물러가라 이 말이기 때문에 접고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분명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통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이 통일이 된다면 이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새로 쓰게끔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이 선교방송이 세계에서 인류 가는 선교방송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